자, 오늘 우리나라 국내 증시 코스닥 지수 흐름이 심상치 않죠. 장중에 800포인트를 지켜준가 싶었더니 다시 한번 800포인트를 깨고 내려가면서 유가 그리고 사료 관련주, 방산 관련주가 계속해서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에 주요 경기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요. 사실상 연준이 앞으로 금리를 올릴까 내릴까 결정을 앞두고 있는 와중에 이스라엘이랑 또 하마스 무장 단체가 충돌을 하면서 국제 유가 특히 WTI 서부 텍사스유는 4% 가까이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결국 앞으로 물가가 쉽게 안정이 될 수는 없고요. 코스닥 지수가 800포인트를 깨고 내려가면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코스닥 지수 여기 보이시는 주봉상에서 변곡점에 해당하는 785, 6포인트 부근 이 검은 선 보이시죠? 이 검은 선이 변곡점이다 말씀드렸었는데 변곡점을 깨고 이탈을 한다면은 과매도 구간이기 때문에 한번 반발 매수 유입될 겁니다. 그런데 과매도 구간에서 반발 매수 유입이 된다고 하더라도 코스닥이 이제 막 800포인트를 깨고 내려갔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우리가 이 하방이 어느 구간인지 우리가 미리 한번 열어두고 한번 염두를 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이 변곡점 구간은 말이 변곡점 구간이기 때문에 하방을 깨고 내려간다 가정했을 때는 자, 코스닥 지수가 여기 보이시는 770포인트 부근 정도 되겠습니다. 이 770포인트 부근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현재 지수에서 한 20포인트 부근 좀 더 빠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한 코스닥 지수가 3%좀 빠진다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3%더 빠졌을 때 지수가 단기 저점이다라고 안심하기는 좀 이릅니다. 물론 지금 이 이스라엘이랑 하마스 간의 단체 갈등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느냐 그리고 이 내전 전쟁 이슈가 과연 지속이 오랫동안 되었을 때 주변 중동 국가까지 확전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부분도 매우 중요하겠죠.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결국 유가가 뛰면은 미국 입장에서 상당히 곤란하기 때문에 발빠르게 대처를 하겠고 이러한 전쟁 이슈를 발빠르게 잠재우는 거는 이제 미국의 몫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지수가 770포인트 부근까지 떨어진다 가정했을 때는 우리가 월봉상에서 봤을 때 코스닥이 이제 막 올라오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물론 금리가 좀 빠르게 안정이 된다면은 방금 봤었던 코스닥 지수 770포인트 부근까지 떨어지고 나서 반등을 보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같은 이 악재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슈가 좀 길어진다면은 코스닥 지수는 740포인트 그러니까 지수로 따지자면은 한 55포인트, 60포인트 무궁이 더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거의 800포인트라고 친다면은 이제 60포인트가 더 빠지기 때문에 7, 8에 56, 한 7, 8, 네, 한 7%가 더 빠진다고 봐야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지금 안 그래도 대부분 코스닥 지수가 개인 빚을 통해서 레버리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7월 달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지수 하락세를 이어가다 보니까 반대 매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장세고요. 특정 지수 포인트 밑으로 떨어지게 된다면은 하락 변동성이 커지는 패닉셀 장세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코로나 때처럼 그만큼 어마어마한 하방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은 적습니다. 하지만 오늘같이 코스닥이 주요한 부분에서 800포인트를 깨고 들어가면서 하방 변동성이 확대됐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물론 더 빠질 수 있다. 하지만 관점은 우리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 코스닥이 더 빠진다고 하더라도 770포인트를 깨고 내려가서 그 다음에 740포인트 부근에서 과연 지금과 같은 이스라엘 그리고 하마스 간의 갈등이 빠르게 완화되느냐 이 부분은 현재 물가를 빠르게 안정시켜야 되고 그리고 유가 추가 급등을 막아야 하는 미국이 얼마나 빨리 완화를 시켜주느냐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이번 주에 주요 경기 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이런 경기 지표가 어느 정도 나오고 나서 시장에서 어느 정도 매도가 좀 잠잠해질 때 그때는 이제 코스닥이 770포인트 혹은 740포인트 부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번 달 10월 달에는 좀 힘든 장사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0월 달 지나고 11월 달 3분기 실적 발표가 되는 11월 15일이 지나고 나서야 어느 정도 시장에 저점 통과 이후에 그리고 단기 방향성이 확인될 듯 합니다. 왜냐면은 유가가 치솟고 그리고 사료 오늘 급등을 보인 게 방산 관련주 그리고 사료 관련주 그리고 유가 관련주입니다. 이 세 개가 뛰었다는 것은 뭐냐면은 앞으로 이 물가가 좀 빠르게 안정이 되긴 힘들고 당분간 고물가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이 말은 연준 입장에서도 금리를 빠른 시일 내에 추가 인상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 말은 이제 글로벌 주요 상장사들의 영업이익 아니면 뭐 판관비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영업이익을 내기 힘들지도 모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3분기에 아무래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대부분 주요 상장사들의 실적이 기대 이하로 나올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적이 발표되는 3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11월 15일이 데드라인이죠. 그때 기점이 지나고 나서야 어느 정도 지금의 시장 하방을 멈추고 물론 하락은 그 이전에 멈추겠죠. 문제는 방향성입니다. 때문에 11월 15일 때까지 지켜본다면은 어느 정도 대부분의 실적 주요 상장사에서 실적이 나오겠죠. 그때 기점으로 어느 정도 단기 방향성을 잡힐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무턱대고 기존의 종목들을 추가 매수하기보다는 시장에서 이슈가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게 좋겠고요. 자, 그리고 저희 이쌤 주식투자 채널 같은 경우에는 급등경제TV랑 업무 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어떤 섹터를 공략해야 될지 모르겠다. 좀 도움 받고 싶다 하신다면은 하단에 보시는 번호로 숫자 7번 보내주시면은 투자지원금 3만 원 상당히 혜택을 준다고 하니까요. 많이 참여해 보시고요. 오늘 시장 하락을 기점으로 앞으로 시장 전망 그리고 앞으로 코스닥 지수가 어떻게 될지 그리고 섹터 그리고 노려볼 만한 종목군들 같이 얘기해 볼 테니까요. 오늘 영상 처음 보신 분들은 꼭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렇게 지수가 빠지게 되면은 2차전지도 마찬가지로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1월 15일 지나서 반도체 2차전지 이 부분이 지금 시장에서 강대강 구조로 흘러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섣불리 매수하기보다는 시장에 어느 정도 방향성이 확인되고 실적에 대한 좀 기대 이하치라고 하더라도 그 부분도 시장에서 반영이 되고 모두 악재가 소화가 됐을 때 그때 기점으로 우리가 공략해야 된다.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같이 코스닥 800포인트 깨고 내려가는 이 시장에서는 어떤 추가 매수 혹은 신규 공략을 한다 한들 그 섹터 범위는 매우 좁게 정릴 수밖에 없겠고요. 북턱대고 들어가다간 추가 손실 보기 좋은 장세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종목에 한해서 방향성이 확인된 종목군들 그리고 장중에 방향성 확인된 종목군 개별 이슈에 한해서 여러분들이 공략해 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시장 정말 힘들었는데요. 오늘같이 시장이 힘든 경우에는 우리뿐 아니라 외국인 기관도 마찬가지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시장 힘들다 하더라도 좀 더 파이팅 하시고요.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ECM 주식이랑 같이 좀 이겨내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좀 더 이렇게 도움될 만한 종목들로 정보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